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가장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 승진하는 것 등등 정말 다양한 소망이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지내는 것, 병에 들지 않고 오래도록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서점에 가면 건강 관련 서적 코너에 오래도록 머물곤 합니다. 그런데 문득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적혀 있는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암부터 치매, 당뇨, 관절염, 그리고 우울증까지도 모든 병은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는데 일조할 거라고 하는데요. 정세연 지음, 다산라이프 출판, 염증 해방. 그럼 10번째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 염증이 조금 있네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바꿔 말하면 수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핵심이 곧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암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몸에 닥친 위기를 잘 알고 다스릴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한자로는 염증이라 하는데 염증이란 단어에 불화자가 2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바꿔 말하면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불이 나서 아픈 겁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고 붓고 아프고 뜨겁게 달아오르기까지 합니다. 진단학에서 염증의 임상적 4대 징후로 꼽는 것이 바로 발적, 붓기, 통증, 열감입니다. 여기에 기능 저하가 추가되기도 하죠. 수많은 사례 중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피부나 눈에 생기는 염증일 겁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경우나 면역 반응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빨개지고 부어오르면서 따갑고 아프죠.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느낌도 날 겁니다. 바로 염증이 발생한 겁니다. 눈에 결막염이 생기면 어떨까요? 충혈되고 붓거나 심하면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 역시 몸속 염증이 생겼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 중 하나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깬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도 점막에 빨갛게 염증이 있어 느껴지는 증상 중 하나죠. 피부염, 결막염, 식도염 등 불리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염증입니다.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원인을 찾기 전 우리는
염증의 본질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염증하면 나쁘다라고 입력되어 있다면 당장 지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염증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니까요.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붓고 아프기에 나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염증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염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게 될 테니 우리 몸은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염증을 낮추는 섬유소. 염증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섬유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유소는 섬유 형태의 탄수화물로서 인간의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3당류 이상의 다당류를 말합니다. 섬유소는 식품이 아닌 종이 등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 가능한 섬유소를 묶어 식이섬유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를 짧게 줄여 섬유소 또는 섬유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섬유소는 크게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와 물에 녹는 섬유소로 나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는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리그닌, 키틴, 셀룰로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셀룰로스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 새빨간 대추의 껍질인데 말린 대추를 통째로 물에 넣고 끓이면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스 때문에 속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추로 차를 끓이거나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찢어서 물에 넣고 끓여야 합니다. 대추 껍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고 버리는 알록달록한 과일 껍질은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샐러리 등 각종 나물의 질긴 부분이나 우엉,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흰쌀, 밀가루를 제외한 현미와 팥, 귀리 같은 통곡물에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물에 녹는 섬유소를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베타클루칸, 이눌린, 펙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귤과 바나나, 사과, 자두 등의 과일과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버섯 등이 있습니다. 곡류 중에는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습니다. 섬유소 중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나 불용성 식이섬유 또한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원인 없는 병은 없습니다.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신경성 두통처럼 앞에 신경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질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염증을 뜻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별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식사 잘 하세요 하는 진단뿐인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원인 치료가 아닌 즉각적인 증상만 다스리는 진통제나 소염제, 지사제 같은 대증 치료만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경우 당장은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조만간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던 3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서 원인 모를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됐는데 심한 날에는 하루에 설사를 5번 이상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봐 항상 불안하고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는 지사제를 미리 먹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위나 장 내시경을 해보았는데 약간의 염증 소견만 보일 뿐 큰 이상이 없었고 병원에서 위장약과 장약을 처방받아 큰 차도가 없는 상태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환자의 자율신경 검사 결과는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신경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정상 범위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분에게 만성 장염의 원인은 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에 있습니다. 장이 아닌 자율신경을 치료해야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곧바로 자율신경의 피로를 회복하는 치료를 실시했고 자율신경이 서서히 회복하자 자연스럽게 장까지 좋아지게 됐습니다. 원인 없는 병은 없습니다. 나뭇잎이 시들었을 때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나무 뿌리까지 살펴봐야 하는 것처럼 증상이 드러난 곳은 장이더라도 원인은 다른 곳에 깊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보통은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장기 중 내가 가장 약하게 타고난 장기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장이 약하면 장염, 위가 약하면 위염, 방광이 약하면 방광염 증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의 증상만을 쫓기보다는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낫습니다. 염증과 생활습관. 염증의 주범 백색가루.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온 환자분께서 생전 없던 피부 염증이 생겨서 고생했어요 하며 근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뜸 최근에 단 것 많이 드셨죠? 하고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최근에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많이 받았거든요. 며칠간 케이크를 계속 먹었어요 하며 놀라시더군요. 만성염증은 꼭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는 만성염증도 상당한데 그중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대부분 음식에 맛을 내거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친숙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설탕 섭취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썩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간 매일 설탕 첨가 음료 한 캔을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와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수치가 증가했고,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그룹의 요산 수치는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당류 섭취량은 성인 기준 약 25g입니다. 이를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8개 분량인데,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빵이나 과자, 떡 등에도 알게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매일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실제 한국인의 평균 일일 당류 섭취량은 60에서 70g 수준이라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당류인 과당은 더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음료수나 자양강장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첨가됩니다. 액상과당은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지방간이 생기게 하고, 더 진행되면 간에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식욕 조절 회로를 교란시켜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당이죠. 이런 첨가당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수록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 4가지. 현대인의 병은 대부분 생활 습관 병입니다. 식습관을 비롯한 일상의 습관들이 병을 만들고 키우기 때문이죠. 만성 염증도 예외는 아닙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하나둘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염증이 잘 생기는 염증성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는 바꿔 말하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염증에 안 좋은 음식도 가려 먹는데도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생활 속 어떤 습관들이 염증성 체질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첫 번째, 숙면을 취하세요. 만성 염증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자는 시간이 아니라 염증에 노출되었던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난 뒤 저녁에는 갑옷을 벗고 부상당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수면과 우리 몸의 염증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 72개의 실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CRP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자 한다면 7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수면도 습관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깨어날 수 있도록 생체 시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두 번째, 자주 움직이세요. 염증을 부르는 또 다른 습관은 오랜 좌식 생활입니다. 사람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우리 몸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고 뛰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할 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 독소와 염증 물질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일 앉아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염증을 다스리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평소 오래 앉아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주일 5회 이상의 꾸준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세 번째, 스트레스를 키우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갉아먹으면서 병을 키우는 부정적인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은 내 건강에 꼭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본인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네 번째, 물을 챙기세요. 염증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식품 속 각종 첨가물부터 미세먼지, 샴푸나 화장품, 염색약에 있는 화학 성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 운동을 한 후 생긴 젖산까지 체내에 축적되면 될수록 통증과 염증, 알레르기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쌓이는 독소를 우리 몸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까요? 대부분은 물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 놓이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 수분량은 영유아 때는 80% 정도였다가 성인이 되면 70%, 노년기로 접어들면 60%까지도 감소합니다. 그만큼
염증 배출이 어려운 몸으로 바뀝니다. 탈수 상태에 놓이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끈끈해져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뇌를 순환하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 조직의 노폐물 배출이 안 되어 신경 조직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만큼 수분은 염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 5대 질환이죠.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위험 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기전에는 늘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급성염증부터 만성염증까지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 약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연구 또한 양 한방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첫 번째 음식, 꿀풀과 식물입니다.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즈마리, 박하,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내뿜은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화한 맛과 향이 특징인 박하도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한의학에서 오랜 시간 천연 소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꿀풀과 식물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박하사탕을 먹는 습관도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설탕 성분이 많아 그리 추천하진 않습니다. 대신 소화불량증이나 만성위염으로 오래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식후에 박하차를 마셔보세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염증을 없애는 2번째 음식, 보라색 컬러푸드.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각종 유기화합물이 독특한 색소 성분을 내는 것인데요.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입술이며 손가락까지 온통 시커멓게 물들게 하는 오디, 블루베리, 이와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비트 같은 채소와 흑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는 3번째 음식,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고등어와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름류 중에서는 들기름에 가장 풍부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네 번째 음식은 황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은 유황 온천이나 암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자 인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태우면 나는 불쾌한 냄새가 바로 황 성분 때문입니다. 황은 체내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과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서 배추와 무,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나열한 채소들이 함께 버무려진 것이 다름 아닌 김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